저 이제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18학년도 2년 전 거 문제를 풀어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문제 길이가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는 거니까 지금 2018학년도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19학년도 문제를 풀어보면 그때보다는 19학년도, 그러니까 18학년도 문제보다는 19학년도 문제가 조금은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 지문이 길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든 문제의 난이도는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긴 지문이 어려운 편이긴 했으나 이건 꼭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그때부터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푸는 날에 설명을 한 게 뭐였냐면,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지금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는지를 적으라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적었어. 어렵다, 쉬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쉬웠다는 건 상관이 없어. 어려우면 뭐가 어려웠는지 적어야지. 지문이 어려웠는지, 문제가 제대로 안 읽혔는지, 지문을 몇 번 읽었는지, 어떤 문제에서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많았는지 이거를 적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어렵다. 그럼 니네 다시 읽어볼 거야? 그 지문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적을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볼 때는 오늘 본 거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본 거를 바탕으로,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시험 볼 때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전략, 여러분들의 접근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적의 여러분들의 루틴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지금 지문이 길어지면서 이제 많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사실은 이제 문제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지문이 길어서, 지문이 좀 복잡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는 점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1등급은 82점, 2등급은 74점, 3등급은 65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야. 언제냐면 2018학년도 이제 3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상당히 낮죠? 그럼 그만큼 지금 이제 국어를 공부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어렵다.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에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푸는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가장 쉬운 것이 화법과 작문이죠.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법은 선택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문법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문법에 자신 있으면 문법 문제를 푸시고, 그렇지 않으면 문법 문제를 건너뛰어서 문학이나 독서, 비문학을 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할 것이다.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전체 한 68분, 69분 정도가 걸리더라고. 물론 비문학 그 긴 지문 있죠? 긴 지문에서 저도 한 15분가량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길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다음 주도 그렇고 3월에 보는 모의고사, 그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개수를 낮춰주세요. 45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35개에서 40개 사이를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풀었어. 그럼 그 다음 질문 풀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45개를 다 풀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일단 지우세요. 다 못 풀어도 여러분들 최소한 충분히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 봐봐.
지금 82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문을 날렸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한 지문이 5개짜리가 있죠? 그럼 5문제짜리면은 이제 2점, 2, 5, 10, 3점짜리 들어있으니까 한 10점에서 10점일 건 없고 한 13점 전후 13점 전후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야. 그러면은 13점을 빼보자. 100점에서 13점 빼면 몇 점이야? 87점이죠. 내가 지금 1컷을 몇 점이라고 얘기했냐면 82점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것보다도 5점이 낮잖아. 그럼 거기서 2개 더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거에서 정답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국어에서 필요한 거야. 다 읽었다고 다 맞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전략,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녀야 할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문들을 어떻게 풀었을지를 좀 설명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로 푼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과 자문, 물론 그동안에 이제 과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풀긴 했으나 제가 실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지문을 풀어볼 건데 지금 3시간 동안 모든 지문을 푸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풀이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2학년 반이 2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일고반 2반이랑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 하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2번에 나눠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녹화부는 우리 지금 일요일 친구들이 볼 거고 일요일에 제가 지금 오늘 이 45문제에서 절반만 풀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요일에도 나머지 절반을 풀이해서 그걸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늦어도 화요일까지 보내드릴 테니 그거를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지금 동경이, 세임이 정도는 얘네 둘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같이 했어. 그러니까 헌법도 한번 해봤고 사실은 문법도 한 바퀴 돌려봤거든.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은 중간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꼭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번 한번 수업으로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냥 느낌만으로 간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지금 우리 주간과제물 드리는 것이 일주일 분량이잖아. 그러니까 한 회 분량이죠. 거기 헌법과 작문 있잖아. 오늘 헌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작문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최대한 과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해 보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먼저 1번부터 3번 지문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지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너뛰어서 장문을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제 화법을 설명을 하는데 화법하고 장문은 똑같아요. 왜? 왜?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신영 뒤에 빨간불 들어왔지? 빨간불이요? 거기 화면에 빨간불 없어? 녹화 중이라 안 떠있어? 네, 그럼 됐어요. 깜짝 놀라시잖아. 혹시라도 내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있죠? 있을 거야. 시작해서 그래. 아니. 여기서 보여. 저 가운데 뭐 있잖아. 녹화. 괜찮아. 됐어. 못 보면은 다른 친구들 한 번 더 내가 또 문제 풀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저 헌법, 그 다음에 장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헌법과 장문의 경우는 지금 이가 비문학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독서 지문하고 똑같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은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거고 장문을 글 쓰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읽고 문제를 푼다는 점에서 비문학하고 똑같아요. 근데 비문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비문학하고 똑같다면 굳이 헌법과 장문 유형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지향하는 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헌법하고 장문을 따로 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지금 이 헌법하고 장문은 그 다음에 독서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헌법과 장문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할게요. 당연히 독서의 경우는 내용 파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있죠.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긴 하나 그러니까 그 과정, 그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정도 글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 교과서에 물론 이제 실리지 않는 글이겠죠. 교과서의 글과 지금 모의고사에서 보는 글은 질적으로 달라. 뭐가 다르냐면 교과서의 글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그건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시험에서의 지문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이 그리고 지문의 구성이 좀 한 번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독서에서는 내용 파악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법과 작문에서 뭐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해야지. 기본적인 내용 파악은 하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얘가 메인이지만 여기에서는 얘가 메인이 아닙니다. 보조예요, 보조.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도 이제 우리가 한 번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이제 쉬운 내용들을 구성을 하는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결국에 화법과 작문은 이거 전달이잖아. 화법은 말하는 거고 작문은 쓰는 거란 말이야. 야,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지. 작문도 나보라고 글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법의 경우는 청자를 고려해서 작문의 경우는 독자를 고려해서 글을 쓰는 거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 뭐 어떻게 내 생각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효과적인 전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가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중심인 거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조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내용하고 이 방법하고 적절하게 짝을 맺었느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효과적인 전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쉽게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전개 방식, 그리고 설명 방법.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글의 구성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표현 방법을 시에서 많이 봤던 거잖아. 비유, 의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개 방식에서는 이게 뭐 묘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정의를 쓰고 있는지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지 인과를 하고 있는지 그런 식. 구성도 순행적 구성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주간 테스트 보면 제가 우리 시문제에서 표현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연결하잖아.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을 연습하실 때는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내용 파악 중심으로 지문을 읽지 마시고 지금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보통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문법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22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뒤에 있는 문학 문제나 독서 문제에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빠르게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뒤에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얼마 걸렸느냐 10번까지가 한 11분 20초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질적으로 다르니까 문법 문제가 한 4분 17초 걸렸습니다. 그럼 합치면은 한 15분 16분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그 수준이 아닌 거니까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20분 정도의 해결을 했어야 그러면 가장 좋은 건 20분에 해결을 하고 1번부터 15번까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20분의 문제 아니라 18분의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2분을 단축하는 게. 차라리 22분에 다 맞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아시겠죠? 왜냐면 화법과 작문은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 처음에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화법과 작문부터 좀 시작하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최대한 익숙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화법과 작문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비문학, 독서 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거 중심으로 여기 있는 지문을 좀 봐볼게.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발표에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것이 지금 독서 지문하고 얘네들 지문의 이제 차이를 보면 내용적인 차이를 얘기했는데 형식상에서도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독서 지문의 경우는 첫 번째 그 큰 문제가 다 어떻게 되냐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 다 이렇게 돼 있어. 문학도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화법의 경우는 작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큰 문제에서 힌트를 준다. 얘는 발표해. 그래서 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하냐면 배경지식을 활성화합니다. 뭐 화법과 작문이야. 화법과 작문에서는 처음에 큰 문제를 보고 배경지식 활성화하는 거야.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화법과 작문 어떻게 좀 접근할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에서는 뭐가 중요했던 거지? 난 뭐가 중요했던 거지? 라고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 여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발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일단 발표에서는 이거밖에 없어. 발표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연히 무슨 내용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 이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돼요. 봅니다. 안녕하세요. 산문말하기 발표를 맡게 된 천땡땡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 보건교육 행사로 양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 들러 선생님께 양치 여부를 확인받으면 되고 필요하다면 치아 상태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양치 캠페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다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야. 내용에 대한 건. 이번 발표에서는 이 캠페인과 관련하여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왜 화법에서는 이런 것이 특성이냐면 화법은 작문하고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글하고 다르게 얘는 휘발성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화법의 경우는 중요한 내용을 자꾸 얘기해야 돼.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야 라고 자꾸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청중에게 인지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뭐 한 거야? 지금 발표의 주제를 제시한 거죠. 더구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발표의 목적, 우리가 이제 글의 목적이 있잖아. 글의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 크게 두 가지야. 설득할 거냐 설명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에 가깝겠어? 중요성이니까 설득? 캠페인 하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야? 양치질의 중요성 설명일 수 있는 거잖아. 캠페인이 하라고 설득이 아니라 지금 뭐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거와 관련해서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설명하는 거지. 물론 근본적으로는 읽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래서 열심히 캠페인에 참여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일단 양치질의 중요성이다 라고 하면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무슨 설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직 우리가 글을 읽지 않았잖아.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는 양치 캠페인과 관련해서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학생, 지금 나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경험을 들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경험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과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드러냈습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우리가 양치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에 대한 얘기네. 우리 이번에 살고 있는 구강미생물 때문입니다. 구강미생물. 구강미생물의 종류는 700여 종이 넘는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 수치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이제 뒷받침하는 거 봐. 여러분들 합법과 작문 연습할 때 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2학년에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3학년의 기준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3학년의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때 어려움 없이, 까다로운 거 없이, 막히는 거 없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이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이들이 균형을 유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양치질을 소홀히 하여 구강 위생 상태가 나빠지거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제 인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병원균과 같은 해로운 미생물의 영향력이 우세해지면서 잇몸염증이나 그래 약해지면 야 지금 이제 녹색 분필로 표시하는 거는 내용에 대한 거지. 영향력이 커져서 어떻게 되면 위생 상태나 그 다음에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구강 질환이 발생한대. 그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할 때 양치질 안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혹은 그러니까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금 이제 구체적 수치와 인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문단이에요. 해로운 미생물의 증가는 구강뿐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국대 치의학대학원 최혜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게 바로 보인 거야. 뭐에 따르면 인용이죠. 우리 인용하면 세트가 뭐였어? 인용의 세트. 인용하면 그렇지 출처. 얘는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한국대 치의학과인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니?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전문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 집단 혹은 보고서를 이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전문가는 뭐랑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권위 있는 사람하고도 좀 구분이 돼야죠. 권위 있다고 꼭 전문가는 아니잖아. 물론 전문가는 이 부분에서 권위 있을 수 있지. 하지만 권위라고 해서 해당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위 있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주시고, 구강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기 가장 좋은 통로라고 합니다. 구강질환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손상된 이문 조직을 통해 병원균이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강에서 몸속으로 침투한 병원균은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다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별건 없어. 왜냐? 지금 결국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뒷받침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했느냐,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이제 양치질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양치질은 건강한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양치질을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 준 거고, 그걸 통해서 양치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해야죠. 분명해졌지요. 어떤 형식이야 이거? 이거 질문 형식이지. 그런데 지금 그 질문에 해당하는 청중들의 반응이 제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뭐 그냥 질문 형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무슨 반응 가르치고서는 뭐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대답을 듣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혹은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양치질은 건강한 이관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이번 캠페인도 이러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캠페인 참여율은 어떨까요? 여기 마찬가지네요.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참여율에 대한 지금 인식을 확인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화면을 가리키며 라고 했으니 이건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언어적 표현, 그 언어적 표현에는 비언어적 표현하고 반언어적 표현이 있잖아. 비언어적 표현은 뭐야? 입하고 무관한 거야. 몸짓. 반언어적 표현은 입하고 관련되는 거지. 목소리 톤, 빠르기 이런 것들. 가리키며라고 했으니 여기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이 됐으니까 또 뭘 활용하고 있는 거야? 시각자료 혹은 보조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조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보조자료가 나오면 보조자료랑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 처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때는 그냥 보조자료 자체가 중요했어. 시각자료 혹은 청각자료 자체가 중요했다. 그런데 문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떻게 됐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달 방식하고 내용하고 짝을 지어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보조자료가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조자료를 많이 쓴다고. 화면이 여러 번 등장해. 그럼 그 각각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내용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짝을 지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화면을 가리키며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 학생의 참여율은 2주간 증가하다가 지난주에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문제점인 거잖아. 우리의 문제점인 거지. 그리고 얘는 기억 밑줄돼 있으니까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잖아. 문제를 가서 한번 확인해줘. 문제 봅니다. 기억과 관련되는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지금 얘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 양치질 중요성 얘기했으니 뭐 하자는 거겠어? 양치질 열심히 하자, 캠페인에 참여하자 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겠어? 그러니 지금 2번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지. 한 번에. 됐습니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실 화법과 작문은 최대한 지문이 끝났을 때 문제도 끝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계속 반별 참여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는 전체 학생의 참여율과 그거를 반별 참여율도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반별 참여율도 우리 반도 있는 거지. 보시면 우리 반은 참여율도 낮은 데다 지난주에 방송폭도 가장 큽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 이제 뭐가 되겠어? 다른 반하고 우리 반하고 뭐라고 해 그거를? 비교는 아니지. 왜? 비교는 뭘 드러내는 방식이야? 비교는 뭘 드러내는 방식이야? 이제 그걸 알아야 돼. 국어에서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란 말이야.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이니 이거 차이점이잖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제 대조가 쓰는 거지. 용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는 평소 양치질을 소홀히 했던 우리 반 친구들의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글쓴이의 의견이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권유가 되겠고. 됐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1번이요. 발표를 위해 작성한 학생의 메모다. 발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지금 거기에 선택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하면서 다 짚었던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화법과 작문은 이 첫 번째 문제는 똑같단 말이야. 지금 이게 쉬워서 문제가 아니야. 쉬우니까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화법과 작문 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가 한 번에 끝나야지. 왜? 1, 2, 3학년의 화법의 유형은 똑같으니까. 다만 그 안에서의 내용을 어떻게 더 조금 더 꼬아서 연결해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는 양치질인 거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 그런데 3학년 지문을 보면 어때? 양치질이 아니라 그림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혹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이렇다고. 그럼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지는 거지. 최근에 왜 발표를 많이 이용하고 있냐면 이거는 얘처럼 문제를 내기가 수월해. 발표하는 거니까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되잖아. 꼭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발표 대상이 아닌 거 아니야. 너네 국어 시간에, 사회 시간에 그거 발표하는 거 수학도 발표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쉽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쉬울수록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이 3번에 이게 그 청중의 반응과 관련돼서 청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이제 풀어보면 청자 1 읽어보고 선택지 보고, 청자 2 읽어보고 선택지 보고, 청자 3 보고 선택지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법과 작문을 설명하는 주된 이유는 1번과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지금 화법 설명했으니까 이어서 장문을 보는데 장문도 똑같아. 지금 장문을 보기 전에 뒤에 이제 4번하고 7번 건너뛸 거예요. 어떤 거를 볼 거냐면 넘어가서 8번하고 10번 봅니다. 8번하고 10번 보기 전에 지금 왜 화법과 장문이 같은지를 좀 설명할게요. 왜 화법과 장문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이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 설명해 볼게. 처음에 계획하죠. 계획할 때는 주제, 독자,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해?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를 하죠. 내용 생성.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료 수집인 거지. 그리고 선별까지 합니다. 글씨가 참 개판이네요.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은 이제 저랑 호흡을 오랫동안 했으니 잘 알아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에는 좀 더 잘 쓸게. 너희들이 그 일요일 영상을 봐야 되는 거잖아. 일요일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일단 너무 막 쓰는 것 같아요. 내용 생성 다음에는 내용 조직입니다. 얘는 개요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내용 조직 다음에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여기에서 화법은 표현을 뭘로 해? 그럼 말로 해. 장문은 뭘로 해? 글로 써. 그것 말고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발표 문제나 장문 문제나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뭐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용을 전개하고 있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장문에서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화법과 장문은 세트인 거라고. 물론 여러분들 이제 교육 과정이 달라졌죠.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지금 말고 아마 평가원에서 아마 올해 6월 정도에 그 여러분들에게 미리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 교육 과정이 달라져서 이번에 그 수능의 체제가 달라졌거든. 여러분들부터 뭐 하냐면 선택이야. 지금 여러분들 한 학년, 지금 이제 올해 3학년 되는 친구들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 근데 그 친구들은 1년 유예가 됐어.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이 수능이 국어도 달라져요. 선택을 합니다.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야. 그리고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가 바로 문법이야. 이 두 개를 놓고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거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수능 체제가 바뀌면 2학년 때 실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주관할 수 있습니다. 바뀐 유형으로.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화법과 장문을 많이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해. 왜냐? 화법과 장문이 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3학년 그 화법과 장문 문제를 보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정답률에서는 쉬워. 그러니까 정답률만 보면 쉬워.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80 후반대 90%대가 되는 거니까 쉬운 거 맞아.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문제야. 시간. 문제는 잘 틀리지 않으나 시간에서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을 수 있다. 제가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 얘기 여러 번 했잖아. 재작년 이제 불수능에서 1컷이 막 80 몇 점이었지? 3점인가 1점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올 때가 있었어. 수학보다 한 20점이 높았던 거지. 지금 그럴 때 그때의 문제가 어땠냐면 보통 내가 아까 합법과 장문 몇 분에서 풀려고 그랬었어? 20분에서 22분이었잖아. 요 사이에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때는 25분이 넘어가. 평가원에서는 충분히 화법과 장문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언어와 매체, 문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쉬울 수도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물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사실 그 기하 벡터가 수투가 많이 어렵죠.
너네가 수투가 그렇지. 수원 수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문과는 수원 배우는 거고 이과 수투 배우는 거 아닌가? 수투까지는 다 할걸요? 수투까지 공통인 거야? 우리들은 그리고 이 기하 벡터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기회도 바뀌었어요. 기아가 바뀌었어요. 기하로.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면은 그 수학이 가형하고 나형이 있거든. 이제 가형은 이공부 애들이 보는, 이과 애들이 보는 거고 나형이 이제 문과 애들이 보는데 당연히 여기서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표준 점수는 나형이 더 높아. 그러니까는 이과 수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물론 어렵긴 하지. 근데 국어에서는 언어와 맺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사실 너네들 문법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 화법과 작문은 그냥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문법은 외워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쉬운 길은 누구나 선택을 하죠. 근데 어려운 길 잘 선택 안 해. 그런데 어려운 길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어떤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어쨌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가원에서는 충분히 화법과 작문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똑같아요. 화법과 작문이 똑같기 때문에 쉬워. 그래서 표현 방식이 달라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볼까? 지금 제가 그 글쓰기 과정, 그 다음에 발표 과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8번 가를 보시면 우리 그 지문에서 가에서 회의에서 나온 의견, 지금 이 의견이 어떻게 된 거야? 당연히 글에 반영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러면 걔는 뭐와 관련되겠어? 요거와 관련되거나 혹은 요거와 관련된다. 요거와 관련되는 거죠. 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계획하기야. 그 부분은. 그것이 지금 당연히 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8번 문제는 이 계획하기 관련돼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홍보 문구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표현하기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빠졌는데, 우리 그 3쪽에 보시면 왼쪽에 7번 문제가 있죠? 3쪽에서 7번 문제. 찾았어? 그럼 이 7번 문제가 바로 뭐야? 얘야. 이 문제야,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문제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이제 화법하고는 유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요 화법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8번에서 10번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8번에서 10번이요. 다시 화법과 작문은 큰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활성화해줘. 그리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봅니다. 8번에서 10번이야. 가는 영화 제작 동아리 회의 내용을 정리한 거고 나는 가에 따라 쓴 거래.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 회의 내용이 이 초고에 어떻게 되겠다? 반영이 되겠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 못해서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일단 해결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질문을 볼게요. 가야. 신생 안내식자의 시를 동아리 소개글, 동아리 소개글에서 여기에서의 목적은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설득이겠네. 그럼 동아리 소개글을 몇 쓰겠어? 우리를 설명하면서 뭐 한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동아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회의에서 나온 의견. 그러면 뭐? 앞부분, 글의 앞부분에서 활동 목적과 현황. 이거는 봤어요. 활동 목적과 현황. 현황이 무슨 뜻이야? 현재 상황이야. 현황이다 라고 하면 현재 상황이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활동의 성과를 밝히고 모집 분야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모집 분야 그리고 요구되는 역량 그 다음에 시기와 활동 시간 그리고 제출 기한과 장소. 그러면 이 나온 의견은 대체적으로 특별하게 뭐 그 문제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상 얘는 순서대로 글에 반영이 됩니다. 얘는 순서대로 반영이 돼요. 붙였어야지. 띄어쓰기를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한 문단 볼 때마다 돌아가서 이거 확인해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야, 어쩌면 지문 다 읽기도 전에 8번에 대한 답이 나올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인했으니 나부터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봅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별은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단편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직접 영화를 제작해봄으로써 영화에 대한 소양과 영화 제작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올해 6년차에 접어드는 우리 동아리에서는 총 이만큼의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랑 그 다음에 동아리에 대한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문단 보고 위에 거 확인하고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1번에서 3번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표현 방법인지를 얘기해야지. 그럼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인 거죠? 여기 마찬가지네. 이런 거 수치. 이 문단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단편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제작하여 상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기억의 저편이라는 이것도 해서 이것을 마치 적지 않은 관람했고, 이것도 수치죠. 수치는 당연히 구체적 사례와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야. 다만 영화를 관람할 때 지금 이 A와 관련된 문제 넘어가서 보면 뭐랑 했죠? 넘어가서 봐. A와 관련된 문제. A와 관련된 문제는 고쳐쓰기잖아. 봐봐.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A가 고쳐쓰기 문제인데 이 고쳐쓰기 문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거가 일종의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쓰기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우리 이거 지금 읽으면서 문법적인 지식까지 여러분들 수준에서 동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을 때는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거야. 이거 고쳐쓰기 문제 딱 확인하는 순간. 그런데 요 A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돼. 왜? 왜 A에서는 반응이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뜬금없이 나왔죠. 그렇지, 뜬금없이 나왔어. 그걸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을 바꾸면 통일성을 저해하는 표현인 거잖아. 이거는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 그 측면에서는 바로 처리가 가능한 거지. 그러면 지금 요 A와 관련돼서 답을 보면 봐봐. A2를 고쳐쓰기 위한 방안 적절하지. 이거 딱 보자마자 1번이잖아. 왜 1번이야? 지금 얘는 지금 이 글의 목적이 뭐였어? 이 글의 목적이 동아리를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섭외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A는 뭐에 대한 거야? 영화 관람 예절인 거지. 그럼 이 글은 3문단이 됐든 5문단이 됐든 10문단이 됐든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거기에서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시 고쳐쓰기 문제는 문법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뭐로 먼저 접근을 하자고?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용과 관련되는 것만 우선 처리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문법 지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는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으니까 땡큐죠.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다 어떻게 하면 돼? A로 처리가 됐으니 B, C, D, E는 무시하면 되겠죠? 하늘별에서는 모집 분야를 그래 모집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물론 한 분야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 분야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분야를 맡은 부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야 된다. 여기서는 지금 소통을 활발한 것을 중요하고 있네. 그 다음에 분야 얘기했습니다. 하늘별은 기획회의는 물론 대본 활동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얘기했어. 지금 위에서 확인을 해보니 뭐가 없어? 지금 가에서 확인은 뭐가 없어?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설명이 없죠. 역량이 무슨 뜻이야? 역량. 능력이죠, 능력.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더군다나 그거. 선생님, 이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 맞아.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런데 다시, 윗부분 가를 봅니다. 가를 봅니다. 가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역량이었어? 어떤 역량이었어? 그렇지.
분야별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소통 능력 필요한 건 맞아. 왜? 그거 필요하다. 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분야별 역량을 말하는 거니 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8번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9번 문제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 남은 문제 하나가 있는 거죠? 10번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네? 10번 문제를 해결한 거고 9번 문제가 남은 거죠? 미안합니다. 볼게요, 계속. 다음은, 우리 동아리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만큼 하고, 그래, 쭉 아까 그 가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특별한 거 없네? 넘어갈게요. 5문 단위.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근데 한 문제 남았으니까 과속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되지.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예요. A에 들어갈 홍보 문구를 보기의 조건에 맞춰서 거기 조건에 따라다가 굵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어? 조건은 쉬운 것부터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 뭐가 있니? 대꾸법이 쉬운 거지. 내용 보지 않는 거야. 지금 대꾸법이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글을 쓰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거는 답이 아닌 것을 지워가는 과정이에요. 답이 아닌 것을 지워가는 과정으로. 그럴 때 1번, 2번, 3번에서 대꾸가 있죠. 1번에서는 깊이 남을 명대사 잊지 못할 명장면. 2번에서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3번에서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대꾸야. 4번하고 5번에서는 대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지 범위를 줄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특성하고 이제 권유, 특성하고 권유인 거니까 권유가 들어있는 것이 2번 하나밖에 없네. 권유가 들어있는 거. 그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면 되겠다. 됐죠? 다시 정리합니다. 화법과 장문을 여러분들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비문학의 경우가 많으니까 비문학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런데 순서가 다른 거죠. 먼저 그 전에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13분 정도, 다시 지금 우리 문법을 빼고 1번부터 10번까지는 보통 13분 정도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13분 이내로. 그리고 문법은 7분 이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1차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내가 한번 풀어봤더니 평균적으로 14분이 걸리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법 볼게요.